안녕하세요. 물량 및 실험 1 14주차 열의 일당량 실험 이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로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거를 서로 바꾸는 과정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전기 에너지가 전기가 사라진 게 아닌 빛 에너지의 형태로 전구가 빛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에 흡수되어서 사라지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왼쪽 그림에 나타내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빗면 실험입니다. A라는 언덕 위에 있는 물체가 B라는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찰이 없을 경우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A점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값이 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정확히 다 바뀌지 않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마찰열로 주변 공기를 살짝 데펴주는 수준으로 퍼졌을 뿐이지 에너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 중에 우리가 오늘 실험해 볼 것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실험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예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전열기, 즉 히터, 혹은 또 전기 스토브 같은 우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실험이 물리학적인 흥미거리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삽입한 것이고요. 또 밑에 있는 공식 W는 JQ, W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 전기적 에너지가 해준 1 혹은 역학적 에너지가 해준 1이 되겠는데, 우리는 전기적 에너지만 볼 것이고요. 또 그것이 Q라는 새로 보는 열량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고, 혹은 열량이 2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오늘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왼쪽에 그림들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죠. 일단 우리가 자주 보던 빗면 모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이렇게 식으로 쓰여 있고요. W는 델타 UG,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가 변한 것이 오른쪽에 어렵게 써져 있지만은 사실은 mgH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h라는 높이에서 0이라는 높이까지 왔을 때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2분의 1 mv제곱, 즉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식과 똑같은 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힘이죠. 다음과 같은 식을 기억해 두시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서 오른쪽을 보시면 배터리가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죠. 그 언덕을 배터리가 에너지로 만들고, 그 에너지가 heat and light, 그러니까 열이랑 빛으로 나간다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걸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흐르고 있죠. 사실은 전원 혹은 배터리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흐를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밑에 식을 살펴보시면 식의 개형이 비슷하죠? W는 위의 식이랑 똑같이 1이고, 또 오른쪽은 UE, 그러니까 위랑 비교를 해보면 위는 gravity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이고, 밑에의 경우는 UE, 그러니까 electrical한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Q 델타 V, 이 V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를 다룰 때 많이 보셨던 문자겠죠. 바로 저 V가 110V, 220V 할 때 많이 쓰는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쓸 때 전압을 걸어준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원을 연결해주면 전압을 건다. 다른 말로는 이 도선, 기기 내에 전이차를 만들어준다. 전기장이라는 형태의 힘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힘은 전자를 흐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다른 말로는 전류를 흘리는 힘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는 dq, dt,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이라고 쓸 수 있고, 또 도선 내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전기장이 전자들에게 힘을 가해줘서 무한히 가속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도체 내부에서는 전자가 원자와 계속 충돌하여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그 전기장이 해준 일이 도선의 열을 발생시키는데 쓰이게 되어서 밑에 적혀있는 전기장이 해준 일은 전하량 곱하기 델타 V, 전이차죠. 거기에다가 Q는 IT, 일정한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값 곱하기 그 전류가 흐른 시간이 총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정리하면 전기장이 해준 일이 JQ라는 열량을 발생시키는데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선이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저온의 시스템과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열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저온의 시스템으로 방출해서 그 시스템의 온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량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Cm 델타 T인데 C는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물이나 콩기름 혹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이 물질을 1도 올려주기 위해 1g당 1도 올려주기 위해 필요한 열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은 그 시스템의 물질의 질량이고, 그리고 델타 T는 그 시스템의 온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시스템도 도선이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고, 그 주위에 물과 그리고 또 그 밖에는 금속 혹은 여러가지 장치들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써야 하는데요. Q는 Cm 플러스 M 곱하기 T2-T1. T2-T1은 앞서 말했듯이 온도 변화량, 그리고 물질의 질량 비열 외에 물당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물당량이라는 것은 이 도선이라는 것이 물만 되어주지 않고 물 이외에 용기라든지 여러가지 섞어주는 교반기, 또 온도계 등 여러가지 것들을 데워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비열과 질량을 측정하고 또 그걸 계산하는 과정까지 하게 되면 실험 자체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물의 비열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그 시스템이 라지 M의 질량을 가진 물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게 물당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험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도입한 공식을 써야 하고, 이 공식들을 다 정리하면 열의 일당량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소급이 됩니다. 여기서 열의 일당량은 이제 가장 먼저 측정해야 되는 것은
이 열량계의 물당량이죠. 이 물당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 이론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M2 그리고 M을 가진 열량계와 물, 그 안에 담긴 물, 이 T2까지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온도를 재고 또 M1 그리고 T1이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을 잰 다음에 그 두 개를 섞게 되면 나중에 열이 교환됨으로써 M1과 M2 그리고 M 모두 T3라는 평형 온도를 갖게 됩니다. 그때 평형 온도는 M2와 M이 T2에서 T3까지 내려갈 때 뺏긴 열량 그리고 M1이 T1에서 T3까지 올라가기 위해 얻은 열량과 같음을 이용해서 물당량의 값을 이 공식을 통해 도출해내신 다음에 앞에 있는 열의 일당량 공식을 쓸 때 사용하여 주시고 다른 측정값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와 전체적인 실험 내용들은 뒤에 있는 실험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